이번에는 종촌고 기출 경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촌고뿐만 아니라 많은 내신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인데 익숙한 지문에 낯선 보기를 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 지문은 시험 범위에 있었던 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익숙한 지문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낯선 보기, 자기가 처음 보는 보기 혹은 처음 보는 표현의 관점의 선지랑 같이 붙어서 나오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실전에서. 왜 그러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시험 범위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왔는데 그 보기가 낯선 보기가 다른 식으로 주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읽고 이해하고 공부한 것과는 다른 관점, 다른 기준, 다른 해석, 다른 판단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를 판단할 때도 내가 그냥 기존에 읽었던 문제들, 연습했던 문제들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문을 알고 있었더라도 보기에 맞춰서 새롭게 읽을 수 있느냐 한 능력이 있어야 대비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거는 거의 이 매번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번의 시험에서 예외 없이 계속 나왔다고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케이스는 작년 기준으로 내번의 시험에서 거의 다 나왔거든요. 특히나 요 지문 같은 이 낯선 보기가 출제되면은 사실 내신 대비 기간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했더라도 외부 텍스트에 대한 대응이 안 되어 있으면 너무 너무 당황을 해요. 실제로 많이 당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실험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작품 자체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여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보기는 학생들이 처음 보는 보기였어요, 이 시험 날에. 그런데 선지는 당연히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공부해왔던 지식을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 풀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보기를 읽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저런 단어가 본문에 어느 시어들이랑 매칭이 되겠네까지 실시간으로 찾아서 이제 풀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제가 얘네들은 진짜 만약에 시험이 너무 어렵지만 않다면 100점 나올 수도 있겠다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딱 그 친구가 이 문제 똑같이 틀려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뭐 잘하든 못하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간에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외부 지문에 대한 대처는 내신 기간 바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내신 기간 때 할 수 있는 공부와 내신 기간이 아닐 때 할 수 있는 공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면 문법 문제가 꽤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외는 근데 단 한 번, 작년 기준으로 중간고사 1학기 첫 시험 때는 문법이 꽤 쉽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문법이 원래 처음에 이 버전이 있었는데 여기 조금 어려워서 이 선생님께서 자체적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신 게 아니라 국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1등급 컷이 100점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때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였던 의문의 변동이 다음 시험에 또 나왔어요.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기 낮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와 의문 변동 과정이 모두 동일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지금 요 문제랑 그 다음 장에 있는 중세국어 문제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1차원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법 현 의문 변동 이름을 네가 알고 있니? 혹은 중세국어의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니?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보기 단어 2개 줄 테니까 여기서 공통점 너가 뽑아내서 그 공통점에 해당하는 문법 규칙에
부합하는 또 다른 단어를 찾아봐 라는 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조금 비슷한 유형이 보이는 것들을 실어 놓은 건데 문법이 꽤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예시로 드린 거 말고도 다양한 유형인데 이 문법 문제에서 그냥 순순히 주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문법에서 이 교과서에서 메인으로 다룬 파트 외에 당연히 학교학습지 그리고 자습서 기준, 교과서 기준으로 이 옆에 붙어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 소모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시간 소모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학교나 사실 안 나오는 학교 찾기가 힘들 정도로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흔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소모를 시킨다라는 것은 학생들 중에서 내가 머릿속에서 배운 내용이 빠르게 인출되지 않거나 고민을 해야 한다면 이 문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만에 안에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실제로 시간을 오래 써서 풀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 못 풀게 돼요. 그리고 추가로 시험지 상으로는 내가 뒤에 있는 다른 문제를 틀린 것처럼 보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화면을 예로 들면은 지금 18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자체를 푸는 데에 시간을 오래 썼다면 이 18번의 정답, 오답 여부와는 상관없이 후반부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시간이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시험지에서는 18번 말고 다른 문제를 틀린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이 시험에서 점수가 깎인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다음 이제 낚시 문제. 뭐 이제 내신에서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엽적인 것 물어보기, 그다음에 말장난 아니냐, 내신 틱하다, 그리고 좀 뭐 흔히 얘기하는 좀 더럽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낚시 문제, 함정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번에 이제 인과관계를 바꾸는 식으로 이제 실어 놓은 것은 요 유형인데요. 사실상 선지를 읽고 혹은 지문을 읽었을 때 한 단어 혹은 이제 특히 읽었을 때 한 단어만 빠뜨려도 선지 판단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찾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로 제가 하필이면 이 문제를 달아놓은 이유는 이건 이제 2학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은 굉장히 알아내기 어려워진다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인과관계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입 1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손의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킨 것이 이게 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손의 미세한 압력 변화가 느껴지면 수능 타입 1 수용체,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A와 B가 있고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문에서 있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 관계도 있었고 얘가 자리만 바뀌어 있으면 이 정말 어지간히 내가 이 A와 B 사이의 관계 순서까지 주변 정보까지 확실히 정돈하지 않았으면 그냥 얼핏 보기에 이 얘기 있었지 이러고 넘어가기 너무 좋은 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문제가 무서운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아까 시간 소모하는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이 낚시 문제들 충분히 검토하거나 충분히 조심해서 경계하면서 읽을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어휘 문제입니다. 종천고는 어휘 문제에서 변별을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어휘 문제는 보통 학생들이 많이 방심하거든요. 자기가 실제로 내신 대비를 할 때 어휘를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찾지 않는 학생들도 많고 어휘 문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늦추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방심을 하고. 다만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네, 그러니까 어휘 문제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시험지상에서 봤을 때도 솔직히 이게 만만해 보이거든요. 글자 수도 몇 개가 안 되고 다만 어휘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이 미묘한 기준점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경우는 미리 어휘를 찾아놨을 때의 문제인 거고, 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특정 어휘를 모르는 어휘인데 그냥 대충 지나갔다면, 찾지 않았다면 그냥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틀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 틀리면 사실 학생들이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잘 변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종총고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매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간헐적으로 어휘에서 변별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 유형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낯선 어휘들을 내거나, 혹은 어휘 자체가 헷갈리기 좋은 어휘들을 뭐 짝지어 놓고 서로 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정돈을 하자면, 익숙한 지문에 낯선 보기가 붙어서 나오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문법, 특히나 심화 학습을 요구하는 문법 케이스 두 번째, 그리고 시간은 소모를 시킨 케이스 세 번째, 낚시하는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 소모시키는 문제의 존재인데, 시간을 소모시키는 문제가 앞에서 봤던 조금 고난도의 문법 문제, 그리고 뒤에서 얘기했던, 뒤에 나왔던 함정 문제, 얘네랑 같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거든요. 시간은 소모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시간도 없고, 함정 문제인데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천천히 읽을 시간도 없으니까 함정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종총고에서는 당연히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시간 소모는 사실 눈을 빨리 굴리거나 생각을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정확도가 떨어져요. 인출이 빨라야 하고 내가 고민이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굳이 왠지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하는 이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반복해서 툭 치면 그냥 확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몇 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죠. 문법이 어렵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